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50대 주부 김은영입니다. 최근 우연히 관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흥미가 생겨 동네에서 유명한 관상가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흔히들 사람의 얼굴은 인생을 말해준다는 속담처럼 제 얼굴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날 들었던 이야기는 제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관상은 단순한 재미로 넘길 수 있는 주제라 생각했는데 막상 제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런 일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겠죠. 오늘은 그날 있었던 일을 통해 외모나 관상에 대해 얼마나 우리가 영향받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30% 이상이 관상이나 사주 같은 전통적인 운세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삶의 방향에 대해 고민하면서 이런 곳을 찾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해요. 흥미롭게도 많은 사람이 관상을 단순한 재미나 흥미 요소로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결과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며칠 전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의 추천으로 동네에서 유명한 관상가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인생의 지도와 같다는 말을 들으며 상담을 시작했죠. 처음에는 웃으며 대화를 나누다가 관상가가 갑자기 제 턱 모양을 지적하며 50대 이후로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운세다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저도 모르게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말은 마치 앞으로의 인생이 이미 결정된 것처럼 들렸고 제 노력과 의지로도 바꿀 수 없다는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 관상가는 제 턱의 형태와 살의 탄력을 들어 말년운이 좋지 않다며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와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을 언급했는데요. 이 모든 이야기가 현실처럼 느껴지며 불안함이 밀려왔습니다. 턱이 단단하지 않으면 추진력과 지구력이 떨어진다는 그의 말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사실 이런 말들이 과연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 것인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관상은 고대부터 사람의 성격이나 운명을 해석하는 데 사용되어 왔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외모나 관상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말에 휘둘리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존감이 흔들리거나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 중에는 관상의 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자신의 외모를 바꾸려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특정 부위를 고치기 위해 성형수술을 고민하기도 했죠. 관상학에서 이상적인 턱 모양이나 얼굴형을 제시하면서 현재의 모습을 부정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무척 안타깝습니다. 특히 비라인은 좋지 않다, 이중턱이 복을 가져다 준다는 등의 기준은 개인의 외모를 단순한 선과 각도로 평가하며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관상은 결국 우리의 삶을 스스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닐까요? 얼굴의 형태가 아닌 그 얼굴에 담긴 우리의 표정과 태도가 더 중요한 것은 아닐까요? 관상가가 제 턱을 보며 부정적인 말을 했지만 그날 이후 저는 제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요.
어쩌면 관상은 우리의 얼굴을 통해 삶의 방향을 점검하는 도구일 뿐 모든 것을 결정짓는 요소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매일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얼굴에 새로운 이야기를 새길 수 있습니다. 웃음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담긴 얼굴은 누구에게나 복을 가져다주는 관상이 아닐까요? 저는 그날 이후로 더 이상 관상 결과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날 들었던 말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두려움이 아닌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제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제 얼굴은 계속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외부에서 정해진 기준이 아니라 저만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관상이 될 것입니다. 관상을 보며 느낀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은 얼굴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관상가의 한마디가 인생을 바꿀 만큼 중요한가, 아니면 우리가 매일 만들어가는 일상의 작은 변화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관상에서 좋다거나 나쁘다고 평가받는 얼굴의 조건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준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어떤 시대에는 둥근 얼굴이 복을 상징했고 다른 시대에는 갸름한 얼굴이 미덕으로 여겨졌습니다. 턱의 모양이나 살의 탄력을 기준으로 인생의 운명을 정의하는 것은 결국 지나치게 단편적인 관점입니다. 오히려 관상의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생각해보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상이 아니라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입니다. 관상이 나쁘다고 말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자신을 가꾸며 타인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행동은 우리 얼굴에 진정한 빛을 더해줍니다. 관상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연하게 여기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 빛은 금방 사라질 것입니다. 결국 관상의 좋고 나쁨은 우리 태도의 반영일 뿐 삶을 결정짓는 요소는 아닙니다. 사실 관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관상가가 턱 모양을 지적했을 때 저는 제게 부족한 점이나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얼굴의 형태가 아니라 제 마음가짐과 태도일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턱이 작아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말은 삶에서 좀 더 끈기 있게 목표를 추구하라는 조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결국 관상은 나를 비난하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관상을 넘어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동시에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의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얼굴은 우리의 이야기를 담는 캔버스가 됩니다. 매일의 표정, 말, 행동이 얼굴에 새겨지고 그것이 곧 우리의 관상이 됩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마음을 담아 살아갈지 고민해 보는 것이 관상을 뛰어넘는 진정한 삶의 자세가 아닐까요? 또한 관상의 결과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를 믿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너의 관상은 이래서 잘 안 될 거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해석일 뿐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존감을 키우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관상을 통해 얻은 메시지는 어떻게 삶에 활용해야 할까요? 첫째, 그것을 맹신하지 않고 하나의 참고 자료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자신을 비하하거나 비관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을 성장시킬 기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셋째, 관상에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매일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을 만드는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관상은 얼굴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마음가짐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타인을 대하고 어떤 자세로 삶에 임하느냐가 진정한 관상을 결정짓습니다. 관상가는 턱이 작다며 말년 운이 좋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저는 이제 그것이 제 삶의 방향을 결정짓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제 인생의 관상을 제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얼굴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의 태도로 보여지는 진짜 관상을요. 여러분도 혹시 관상이나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 평가를 극복하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새겨나가 보세요. 우리의 얼굴은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삶의 선택과 결과를 담아내는 캔버스입니다. 관상은 변할 수 있고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스스로의 가치를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관상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특히 50대 이후 술술 풀리는 여자 관상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혹시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는 속담을 들어보셨나요? 얼굴 생김새가 단순히 외모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흐름이나 성격을 반영한다는 말인데요. 이 속담이 오늘 다룰 관상 이야기에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얼굴에 인생의 흔적이 새겨지고 그것이 앞으로의 삶을 암시한다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관상을 단순히 재미로 여기기도 하지만 실제로 관상학은 고대부터 내려온 학문으로 인생의 흐름을 이해하고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얼굴에 나타나는 변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젊었을 때의 외모보다 나이가 들수록 얼굴에 드러나는 특징이 인생의 방향을 가늠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턱의 형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둥글고 부드러운 턱을 가진 여성들은 대개 성격이 온화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관상학에서는 이런 턱을 가진 사람을 두고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레 모이는 리더라고 표현합니다. 협력적이고 포용력이 있어 타인의 신뢰를 얻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런 사람은 주변에서 늘 도움을 주고받으며 안정적인 노년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부러움을 자아낼 만하지요. 또한 고대 중국 관상학에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것은 둥근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 특성뿐 아니라 인생의 원리를 담은 말인데요. 둥글고 부드러운 턱은 단단하면서도 유연하게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의 특징을 상징합니다. 이런 관상을 가진 사람은 50대 이후 특히 빛을 발한다고 하니 그 중요성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유명 사업가는 둥글고 탄력 있는 턱을 가진 어머니 덕분에 가정이 평온하고 사업도 번창했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온화함으로 가정을 지탱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얼굴에서는 자연스럽게 따뜻함과 신뢰가 느껴졌고 이는 그녀의 삶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50대 이후 턱이 그렇게 중요한 요소로 여겨질까요? 젊었을 때는 생김새가 타고난 특징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얼굴은 삶의 선택과 태도가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턱은 삶의 의지와 안정감을 상징하는 부위로 그 형태와 탄력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람의 인생 방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둥글고 살이 차오른 탄력 있는 턱은 그 사람이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앞으로의 삶에서도 평온하고 술술 풀릴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천천히 가는 사람은 멀리 간다는 속담처럼 둥글고 부드러운 턱은 급하게 달리는 대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인생의 깊이를 더해가는 사람들을 대변합니다.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주는 것이기도 하죠. 결국 이런 턱을 가진 여성들은 젊었을 때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50대 이후 술술 풀리는 삶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모든 턱이 다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드럽고 둥근 턱이라도 너무 작거나 턱선이 비정상적으로 날카로운 경우는 다른 해석을 낳습니다. 따라서 관상은 단순히 한 가지 요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얼굴의 조화와 균형 속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관상학은 단순히 외모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롭고 균형 잡힌 삶을 강조하는 철학과도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둥글고 부드러운 턱을 가진 관상은 50대 이후 삶의 술술 풀림을 암시하는 중요한 요소로, 이는 단순히 외모적인 특징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태도와 선택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삶의 흔적이 어떻게 새겨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만사형통하는 여자 관상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관상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특히 50대 이후 술술 풀리는 여자 관상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혹시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는 속담을 들어보셨나요? 얼굴 생김새가 단순히 외모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흐름이나 성격을 반영한다는 말인데요. 이 속담이 오늘 다룰 관상 이야기에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얼굴에 인생의 흔적이 새겨지고 그것이 앞으로의 삶을 암시한다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관상을 단순히 재미로 여기기도 하지만 실제로 관상학은 고대부터 내려온 학문으로 인생의 흐름을 이해하고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얼굴에 나타나는 변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젊었을 때의 외모보다 나이가 들수록 얼굴에 드러나는 특징이 인생의 방향을 가늠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턱의 형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둥글고 부드러운 턱을 가진 여성들은 대개 성격이 온화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관상학에서는 이런 턱을 가진 사람을 두고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레 모이는 리더라고 표현합니다. 협력적이고 포용력이 있어 타인의 신뢰를 얻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런 사람은 주변에서 늘 도움을 주고받으며 안정적인 노년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부러움을 자아낼 만하지요. 또한 고대 중국 관상학에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것은 둥근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 특성뿐 아니라 인생의 원리를 담은 말인데요. 둥글고 부드러운 턱은 단단하면서도 유연하게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의 특징을 상징합니다. 이런 관상을 가진 사람은 50대 이후 특히 빛을 발한다고 하니 그 중요성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유명 사업가는 둥글고 탄력 있는 턱을 가진 어머니 덕분에 가정이 평온하고 사업도 번창했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온화함으로 가정을 지탱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얼굴에서는 자연스럽게 따뜻함과 신뢰가 느껴졌고 이는 그녀의 삶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50대 이후 턱이 그렇게 중요한 요소로 여겨질까요? 젊었을 때는 생김새가 타고난 특징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얼굴은 삶의 선택과 태도가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턱은 삶의 의지와 안정감을 상징하는 부위로 그 형태와 탄력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람의 인생 방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둥글고 살이 차오른 탄력 있는 턱은 그 사람이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앞으로의 삶에서도 평온하고 술술 풀릴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천천히 가는 사람은 멀리 간다는 속담처럼 둥글고 부드러운 턱은 급하게 달리는 대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인생의 깊이를 더해가는 사람들을 대변합니다.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주는 것이기도 하죠. 결국 이런 턱을 가진 여성들은 젊었을 때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50대 이후 술술 풀리는 삶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모든 턱이 다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드럽고 둥근 턱이라도 너무 작거나 턱선이 비정상적으로 날카로운 경우는 다른 해석을 낳습니다. 따라서 관상은 단순히 한 가지 요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얼굴의 조화와 균형 속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관상학은 단순히 외모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롭고 균형 잡힌 삶을 강조하는 철학과도 같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은 관상학에서 코와 턱의 관계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코는 재물운을 상징하고 턱은 그 재물을 얼마나 잘 보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코가 크고 균형 잡힌 사람은 재물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보고 턱이 넓고 풍만한 사람은 그 재물을 잘 관리하며 말년까지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코와 턱이 조화를 이루는 얼굴형은 기티와 부자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매우 열심히 일하며 자신의 브랜드를 일궈냈습니다. 그녀의 턱은 관상학적으로 풍만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그녀가 자신의 재산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신뢰를 쌓아온 결과였습니다. 주변인들은 그녀를 두고 그녀의 얼굴에서는 따뜻함과 지혜가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재능과 노력뿐만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와 긍정적인 에너지가 얼굴에 녹아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티 나는 관상과 관련해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눈매와 표정입니다. 눈은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창문이라고 하죠. 밝고 생기 있는 눈매를 가진 사람은 그 자체로 기티를 발산하며 이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더불어 부드럽고 여유로운 미소를 가진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신뢰를 줍니다. 관상학에서는 이런 요소들이 결국 재물과 운을 끌어오는 원동력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경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얼굴을 바꾸거나 꾸며서 기티와 부자의 이미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관상학에서는 얼굴은 꾸미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태도로 만들어진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외모를 바꾸는 것으로는 진정한 기티와 부자의 상징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기티는 마음가짐과 내면의 성장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기티 나고 부자가 되는 관상은 단순히 타고난 외모에만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동안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에너지를 나누느냐가 관상을 통해 드러납니다. 풍만하고 균형 잡힌 턱, 밝고 생기 있는 눈매, 부드럽고 여유로운 미소가 기티와 부자의 상징이라면 그 밑바탕에는 항상 따뜻한 마음과 성실한 태도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배운 교훈은 간단합니다.
얼굴은 단순한 외모를 넘어 삶의 태도와 선택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지금부터 자신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점검해 보세요. 관상은 결국 내가 살아온 흔적이자 앞으로 걸어갈 길을 보여주는 지표일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비슷한 일이 있진 않으셨나요? 인생 라디오는 여러분의 사연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해주세요. 가장 진정성 있고 공감 가는 사연을 선정해서 저희 쇼핑몰에서 가장 인기 있는 6년근 홍삼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또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로 꼽히는 명언 중 하나는 건강한 몸에 맑은 정신이 깃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는 50대 이상을 위한 홍삼과 건강기능 식품들을 항상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인터넷 최저가보다도 30%에서 50%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튜브 영상을 보고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신 분들에게는 3만원 할인 쿠폰도 드리고 있습니다. 곧 명절도 다가오는데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로 들어가셔서 구경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